자, 그러면 D번 돌 가져가기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무게가 정해져 있는 N개의 돌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칠해져서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개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데 이때 가져간 돌이 양끝의 돌이 아니면서 또한 그 돌과 인접한 두 돌의 색이 모두 다를 때, 즉 가져간 돌이 흰색이고 양옆의 돌이 검은색이거나 가져간 돌이 검은색이고 양옆의 돌이 흰색일 때 그때 가져간 돌의 무게만큼의 점수를 얻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얻은 총 점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떠한 연속된 돌들이 같은 색이라면 그 돌들 중에서 2개 이상에서 점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된 돌이 검은색 돌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하나의 검은색 돌에서 점수를 얻었다 하면 그때 양쪽의 두 돌은 흰색이어야 하니까 이미 다른 검은색 돌들은 이미 제거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돌들, 연속된 돌들이 같은 색이면 그 돌들 중 최대 하나에서만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에서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무거운 돌, 즉 점수를 받는 많이 주는 돌만 남겨도 답은 동일하겠죠. 따라서 그 돌들 중에 무게가 가장 무거운 하나만 남겨도 답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처리를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연속된 같은 색의 돌이 없을 테니까 이제 흰색과 검은색 돌이 번갈아가면서 있는 경우만 생각해보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첫 상태가 흰색과 검은색 돌이 번갈아서 있는 상태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양끝의 돌에서는 조건에 의해 점수를 얻을 수가 없고 또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있을 때 연속한 두 개의 돌에서 모두 점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돌이 n개 있을 때 어떤 순서로 돌을 가져가더라도 최대 2분의 n-2를 올림한 개수의 돌에서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제 최대 몇 개로부터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최대 점수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돌이 n개 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돌의 최대 개수는 2분의 n-2를 올림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편 양끝의 두 돌을 제외한 2분의 n-2 올림한 개수의 돌을 어떻게 고르더라도 해당 돌들로부터 모두 점수를 얻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시작 전략은 간단하겠죠. 양끝의 돌을 제외한 돌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개수의 돌들로부터 점수를 얻으면 이제 그게 가장 최대의 점수를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르더라도 해당 돌들로부터 모두 점수를 얻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봅시다. 먼저 n이 2이면 0개의 돌로부터 점수를 얻는 방법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n이 3이면 가장 가운데 돌들로부터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번갈아가면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 가져가면 점수를 얻겠죠. 그럼 이제 n이 4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n이 4 이상이고 점수를 얻어야 하는 돌 2분의 n-2개가 주어졌을 때 그 돌들로부터 모두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봅시다. 일단 n이 4 이상이므로 n 빼기 2분의 n-2가 3 이상이기 때문에 양끝이 돌이 아니면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 돌이 아닌 돌이 존재를 하겠죠. 3개 이상 존재하는데 양끝이 돌인 2개니까.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점수를 얻어야 하는 돌 x가 존재해서 x 양옆의 돌 중에 하나는 양끝의 돌도 아니고 점수를 얻어야 하는 돌도 아닌 그런 x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x와 인접한 돌들 중에 양끝의 돌도 아니고 점수를 얻어야 하는 돌도 아닌 그 돌을 y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x를 가져가고 y를 가져가면 이제 처음에 번갈아가면서 있으니까 당연히 x에서 점수를 얻었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y는 인접한 돌 중에 자기 같은 색의 돌이 있겠죠. 그럼 y로부터 점수를 못 얻고 그럼 이제 x에서 점수를 얻고 y에서 점수를 못 얻고 돌개수가 2개 줄었고 그다음에 인접한 2개 받았으니까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번갈아간 상태는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x에서 점수를 얻었고 돌개수가 2개 줄었고 점수를 얻어야 하는 돌 개수가 하나 줄었고 번갈아가면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이 나오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귀납 과정에 의해 그 n이 2가 줄어든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2하면 2와 3에서 조건이 성립하니까 2에서 성립하니까 4에서도 성립하고 6에서도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는 돌 개수와 상관없이 점수를 얻어야 하는 돌 2분의 n-2개가 주어졌을 때 그 돌들로부터 점수를 얻는 가져가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끝의 두 돌을 제외한 2분의 n-2개의 돌의 합이 답이 됩니다. 시간 부분 2개 빼고 정렬을 해야 되니까 n로그 n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 말뚝을 출제한 GOL의 ZCC83입니다. 먼저 문제를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말뚝의 처음 높이와 말뚝을 1cm만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드는 힘이 주어졌을 때 인접한 K개의 말뚝의 높이를 같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제를 푸는 간단한 방법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서 높이의 제한은 10만이었으므로
말뚝들의 높이를 특정 높이로 만드는데 필요한 힘을 저장하는 10만 크기의 별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K번까지 말뚝을 1부터 10만까지 높이에 대해서 각 별의 원소에 필요한 힘을 더해주고 모든 별에서 최소값을 먼저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말뚝의 높이를 1부터 10만까지 높이에 대해서 별에 더하고 반대로 첫 번째 말뚝에 대한 힘은 빼고 그 뒤에 최소값을 또 가져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스위핑 기법을 통해서 총 n-k 플러스 1번을 반복하고 모든 지점에서 최소값이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은 1부터 10만까지의 모든 높이 h에 대해서 말뚝 n개의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과정이 필요해서 총 시간 법잡도 nh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서의 필요한 힘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을 최적화하고 말뚝을 하나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각 배열의 원소에 필요한 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최적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각 지점에서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을 최적화해 보겠습니다. 말뚝 하나의 처음 높이가 주어졌을 때 필요한 힘은 아래와 같이 처음 높이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의 기울기를 가진 1차함수, 오른쪽은 양수의 기울기를 가진 1차함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함수가 여러 개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힘의 함수는 1차 함수가 여러 개로 나뉜 형태라는 것을 생각해서 h가 무한히 작아지면은 기울기는 음수가 될 거고 h가 무한히 커지면 기울기는 양수가 될 거고 각 말뚝의 최초 높이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였고 오른쪽은 양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왼쪽 그래프의 기울기보다 오른쪽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관찰한 세 가지 사실로 아래 그래프 개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린 그래프를 토대로 최소값이 되는 높이를 찾는 방법에는 이 그래프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단조 감소하다가 단조 증가하는 단봉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3분 탐색을 진행할 수 있고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0 이상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2분 탐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1번부터 K번째 말뚝에 힘이 주어졌을 때 UCPC 농장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힘의 최소값을 로그 H 시간 복잡도 안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뚝을 하나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각 배열의 원소에 필요한 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앞에서 최초 높이 기준으로 1차 함수 두 개로 나눴던 말뚝 함수를 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일단 최초 높이보다 더 높게 만들려면은 말뚝을 들어올리는 힘에 높이의 차만큼 곱해줄 것이고 최초 높이보다 낮게 만들려면은 말뚝을 박는 힘에 높이의 차만큼 곱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식으로 1차 함수로 풀면은 이렇게 두 가지 1차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에서 h에 대한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만 따로 관리하는 자료구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앞에서의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왼쪽 구간에는 왼쪽 그래프의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해줄 것이고 오른쪽 구간에는 오른쪽 그래프의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거나 빼줄 것입니다. 이 과정은 특정 구간에서 특정 값을 더하거나 빼는 구간합 문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합 문제는 세그먼트 트리나 패닉 트리를 활용하게 되시면은 각 연산당 로그 h 시간 복잡도 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높이에서의 필요한 힘을 가져올 때도 세그먼트 트리에서의 특정 높이의 값을 가져오는데 로그 h 시간 복잡도로 가져올 수 있게 되므로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각자 가져와서 1차항의 개수에 높이를 곱해준 다음 상수항을 더해주는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세그먼트 트리에서 특정 높이에서의 기울기 혹은 힘을 구하는데 로그 h의 시간 복잡도가 걸리고 2분, 3분 탐색을 하는데 로그 h 시간 복잡도가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로그 제곱 h의 시간 복잡도에 UCPC 농장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드는 힘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생각해보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0 이상이 되는 지점을
세그먼트 트리 안에서 쿼리로 구현하게 된다면은 로그 제곱 h가 아닌 로그 h 시간 복잡도 안에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최대 n번 반복하게 되므로 총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제곱 h 또는 n 로그 h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문제의 말도 풀이를 마치고 본선에서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번 종이 펜 삼각형을 출제한 이브나더입니다. 그럼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종이 펜 삼각형을 문제를 요약하면 큰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변과 평행한 직선을 여러 개 그어서 큰 정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느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다르며 공통 교점이 없는 세 직선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표현이 되고 또 그 삼각형을 거꾸로 이 세 개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1대1 대응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공통 교점이 없게 세 직선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한다 해도 큰 정사각형 안에 바로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게 많을 수 있는 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별로 직선의 절편 AI, BI, CI를 어떻게 잘 고를지가 관건입니다. 우선 D가 120으로 저오는 직선의 절편 비스무리한 값 X를 n-x로 바꿔 생각해보면 좀 많은 게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각 정사각형을 이루는 변을 기울기별로 값을 0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은 기울기인 변과의 상대거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한 결과 기울기에 따라 직선별로 값을 부여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합이 m 이하이고 세 개의 합이 m과 같지 않은 이 조건이 되고요. 처음 세 조건은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큰 정사각형을 번하지 않게 해주고 마지막 조건은 세 직선이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를 제외시켜줍니다. 약간 재미있는 점은 AI 더하기 BI 더하기 CI가 m이면 처음 세 조건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AI, BI, CI는 0 이상 m 이하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처음 세 조건만 고려했을 때의 순서상 개수에서 AI 더하기 BI 더하기 CI가 m을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를 뺀 값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부분 문제가 생겼으니까 각각 풀어보면 됩니다. 처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쌍은 누적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요. 2분 n보다 큰 값은 최대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가 2분 n보다 크면 합이 m을 넘어갈 테니까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2분 n보다 크게 잡으면 나머지 수의 최대값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m이 10이고 AI가 7이다. 그러면 BI와 CI는 각각 3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식입니다. 또 이 두 수의 합, 나머지 BI와 CI의 합이 m을 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두 직선의 개수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전부 다 2분의 m 이하이면 더 쉽습니다.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냥 누적합 이용해서 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제외하는 조건인 AI 더하기 BI 더하기 CI는 m. 이 조건은 유명한 수리성 문제입니다. 값의 범위가 0 이상 m 이하의 정수이기 때문에 고속풀이의 변환 FFT를 이용해 m log m의 쌍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문제를 시간 복잡도 m log m, 공간 복잡도 OM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G번 경품 추천 문제를 출제한 도주 임동재입니다. 경품 추천 문제는 상자들의 수가 적힌 공을 넣어서 어떤 두 상자를 골라도 n제곱개의 당첨번호가 등장하도록 하는 컨스트럭티브 문제였습니다. 먼저 한 상자에 같은 수가 2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찰해야 하는 조건이 중요한데 두 상자에서 두 수의 차이가 같은 쌍을 뽑을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첫 상자에서는 2와 9의 차이가 7이고 두 번째 상자에서는 3과 10의 차이가 7인데요.
이러면 2 더하기 10과 3 더하기 9가 모두 12로 같아져 버립니다. 따라서 각 상자별로 나올 수 있는 두 수의 차이를 모두 나열했을 때 어떤 두 상자도 서로 겹치는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예시는 예제로 주어진 출력값인데 지금 말한 대로 각 상자마다 두 수의 차이를 모두 나열했을 때 어떤 두 상자 사이에도 서로 겹치는 값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수를 아무렇게나 고르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차이 값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이 차이 값들이 어떤 다루기 쉬운 규칙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수들을 골라야 차이 값들이 다루기 쉬운 규칙을 따르게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두 개의 상자에 등차 수열을 하나씩 넣는데 하나는 공차가 A고 하나는 공차가 B라고 합시다. 만약 상자에 공을 무한히 많이 넣는다면 두 상자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차이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 A와 B의 최소 공배수일 겁니다. 반대로 이 최소 공배수가 두 상자들 중에 적어도 하나에서 등장하지 않으면은 두 상자에는 서로 겹치는 차이값이 없고 두 상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당첨 번호가 서로 겹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들, 즉 상자 하나에는 공이 2000개 들어갈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수는 500만 이하라는 것을 적용해서 약간의 부등식을 풀면 A와 B가 서로 소여야 되고 둘 중 하나는 N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자가 30개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소인 수들을 30개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수들은 모두 서로 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차를 적당히 큰 소수로 설정한 다음에 등차 수열 K개를 출력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I번 흔한 탈색실 문제를 출제한 이브나더입니다. 그럼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흔한 탈색실 문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의 K승 곱하기 2의 K승의 정사각형 격자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타일 하나를 빼버렸어요. 이제 남은 판을 엘트로미노, 타일 3개에 이루어진 L자 모양의 트로미노인 엘트로미노로 채운 다음 3컬러링을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색깔을 무시하면 수학적 기납법에 기반한 분할 정보를 이용해 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BOJ에도 올라있기 때문에 이제 해설지가 공개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K가 1일 때가 기저 조건으로 엘트로미노가 1개입니다. 끝났죠? K가 2 이상일 때는 판을 변의 길이가 절반이 4개, 4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구멍이 있는 쪽은 제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자상단이고요. 나머지는 4정사각형이 모이는 모서리 타일을 연결해 엘트로미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구멍이 1개씩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멍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구멍이 있는 쪽은 그냥 해결할 수 있고 또 구멍이 어디에 있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엘트로미노를 만들어서 구멍 하나 띡 떼내도 타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분할조복 아이디어를 색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K가 1일 때는 약간 예외라고 볼 수 있는데 엘트로미노가 1개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 색이나 칠하면 됩니다. K가 2일 때는 배치와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색깔 순열을 바꾸는 걸 제외하고 유일합니다. 편의상 좌상단 2 곱하기 2를 A 빨간색으로, 이웃한 기퉁이를 B 주황색으로, 그리고 가운데에는 C 초록색으로 칠했다고 봅시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K가 3 이상일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좌상단 2 곱하기 2를 A로, 우상단 2 곱하기 2를 B로 채우고 가운데는 C가 위치한에 배치이면서 배치의 테두리가 C가 없게 칠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계속 만족하면서 만들어 갈 건데 K가 2일 때를 생각해보면 좌상단 2 곱하기 A는 A로 색칠되어 있고 이웃한 기퉁이는 B로 색칠되어 있고 우상단이, 그리고 가운데는 C가 위치하며 테두리에는 A와 B만 있지 C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가 3 이상일 때 동일하게 판을
변의 크기가 2의 k-1승인 정사각형 4개로 분할해 봅시다. 구멍이 있는 정사각형은 앞에서 말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해서 엘ект로민호를 배치해 봅시다. 좌상단 모서의 타일이 A, 빨간색이 4개요. 이때 정사각형의 테두리를 보면 옆에 제가 K가 2일 때의 모양을 4개 붙여 놓았는데 A와 B가 두 칸 간격으로 체커보드처럼 교대함 나타나며 모두 구별됨, A와 B가 모두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사각형에 모이는 귀퉁이 타일만 저렇게 C로 채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배치에서 테두리에 C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귀퉁이만 C로 칠하는 게 우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나머지 3개의 정사각형을 귀퉁이 타일을 구멍이라 생각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모든 엘토ομ이라 구분하게 재기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K가 3일 때의 그림은 바로 옆에 나와 있지만 좀 더 분석해보면 4개의 정사각형의 색깔 A와 B의 테두리 있는 엘토민은 체커보드 구조에 의해 모두 구별됩니다. 또 가운데에 생기는 단 한 개의 색깔 C의 엘토민은 테두리 타일의 색깔이 A 또는 B이기 때문에 구별됩니다. C가 인접하는 C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정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엘토민은 재기적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귀납법에 의해 모두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엘토미너가 구별되게 색칠됨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3개의 색으로 모든 엘토미너가 구별되게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복잡도 및 공간 복잡도는 이게 2K승입니다. 원래는 4개 색깔로 칠하는 문제였으나 검수 과정에서 타일을 하나씩 차례로 첫 번째 열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 순으로 보면서 그리디하게 색을 칠하면 4컬러링이 된다는 성질이 발견돼서 3컬러링으로 변경된 일화가 있는 문제입니다. 제2번 UCPC 만들기 문제를 출제한 정덕인입니다. UCPC의 K제곱 형태의 문자열을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때 경로에 들어있는 UCP의 개수가 1대2대1을 만족하는 것과 동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가능한 모든 오더 n제곱까지 경로를 고려하면 세워줄 수는 있지만 시간 초과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트리가 일직선인 경우를 먼저 풀어볼 텐데 트리가 1번부터 n번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si를 i번 정점의 문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경로상의 u의 개수, c의 개수, p의 개수의 쌍을 6, c, p의 쌍으로 나타내면 이 6, c, p가 k, 2k, k를 만족하는 어떤 정수 k가 존재하는 그러한 구간의 개수를 찾는 것과 동치입니다. 이때 조건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 볼 텐데요. 6, c, p가 k, 2k, k라면 약간의 식 정리를 통해서 u는 p, u 더하기 p는 c와 같은 두 개의 식으로 조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조건으로 축약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에도 상관은 없고 이제 UCPC의 K제곱 형태의 문자를 만드는 경로는 u-p, u 플러스 p-c가 0,0을 만족하는 것과 동치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관찰한 사실을 일직선 모양의 트리에 적용을 하자면 정점 U에서부터 V까지 이르는 경로를 패스 U,V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 트리가 일직선 모양일 때 패스 I,J는 패스 1,J에서 패스 1,I-1을 뺀 것과 같습니다. 배열에서 부분합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J를 그러면 1부터 증가시키면서 패스 IJ의 U-P, U 플러스 P-C가 0,0을 만드는 i의 개수를 각 J에 대해서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 인티저 페어를 어떤 자료 구조에 저장하고 탐색을 빠르게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 맞는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C++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맵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러한 방식과 비슷하게 풀리는 문제로는 백준 온라인 저지의 17736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일직선에서 일반적인 트리 형태로 확장을 해볼 텐데요. 트리에서 보통 경로를 다뤄야 하는 문제에는 분할 정복을 이용합니다. 어떤 정점 U에 대해서 U를 지나는 모든 경로를 처리해주고 U를 트리에서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컴포넌트로 나뉘어진 트리에서 아까 U에 대해서 모든 경로를 처리하는 것과 같이 재기적으로 하나의 정점을 잡아 그 정점을 지나는 모든 경로를 처리해주는 재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인데요. 이때 고르는 정점 U를 트리의 센트로이드로 정하게 되면 이때 모든 경로를 처리할 때 보는 경로의 수가 오더 n로그 n의 시간복잡도임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센트로이드 디컴포짓이라고 하는데요. 센트로이드는 트리의 어떤 정점인데 그 정점이 트리에서 제거되어 나뉘는 서브트리들의 최대 크기가 원래 트리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정점을 이야기합니다. 분량관계상 센트로이드와 센트로이드 디컴포지션 테크닉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생략을 할 텐데요. 검색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리의 센트로이드에 해당하는 정점 U에 대해서 U까지 이르는 모든 경로를 이제 맵에 저장을 할 텐데요. 편의상 이진 탐색 트리를 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후 맵을 이용해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경로를 세워줄 예정입니다. 처음에 정점의 개수가 오더 n개고 센트로이드까지 이르는 경로는 당연히 오더 n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각 경로마다 오더 로그 n이 걸리는 삽입 탐색을 거쳐야 하니 총 오더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로 전체 경로에 대해서 조건에 맞는 경로를 세워줄 수 있겠죠. 그 후 정점 U를 트리에서 제거한 다음 트리를 분할하여 재기적으로 이 작업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구현상의 디테일을 좀 더 설명하자면 정점 U를 실제로는 제거하지 않고 별도의 체크 표시를 해두어서 트리에서 그 정점은 비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더 구현이 쉽겠고, 또 센트로이드 디컴포지션의 경우 센트로이드 트리를 만들어 구성을 하면은 좀 더 구현이 쉽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스터 정리를 이용하면은 전체 시간 복잡도가 오더 n로그 제곱 n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풀이가 복잡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분할 정복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풀이는 제가 문제를 출제할 때 처음에 구상했던 풀이인데 다른 문제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서브트리마다 이제 임의의 정점을 루트로 잡은 다음 각 서브트리마다 그 서브트리의 루트까지 이르는 경로의 정보를 이제 맵으로 관리를 합니다. 경로의 정보라는 것은 어떤 정점으로부터 그 서브트리의 루트까지 이르는 UCP의 개수를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앞에서 보았던 U-P, U 플러스 P-C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모 정점의 맵은 자식 정점의 맵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진탐색 트리의 정보, 그러니까 맵의 정보를 합쳐줘야 합니다. 자식 정점에 있는 정보들을 부모 정점의 맵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때 크기가 작은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뺀 다음에 큰 집합을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은 삽입 횟수가 전체 트리에 대해서 오더 n로그인이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오더 n로그 제곱 n의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시간 복잡도가 동일하고 구현을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제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